안녕하세요, 여러분. 연주쌤의 체육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무엇을 배우게 될까요? 오늘은 맨손 체조의 역사, 국민 건강 체조의 소개, 그리고 국민 건강 체조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보완점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럼 맨손 체조의 역사를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까요? 자, 일단 맨손 체조란 무엇일까요? 맨손 체조란 말 그대로 맨손, 신체 이외에 다른 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신체 각 부위를 자유롭게 운동시키는 체조래요.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고 정말 내 신체를 자유롭게 움직임으로써 하는 게 맨손 체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맨손 체조의 대표적인 체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국민체조. 여러분, 국민체조 들어보셨죠? 아마 초등학교 때 많이 해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혹시 국민체조 음악 기억나시나요? 따라라라란, 따라라라란,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 기억나시죠? 이게 국민체조인데요. 국민체조는 정부가 1970년대에 지금의 국민체조를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보급을 했대요. 아, 생각보다 국민체조가 굉장히 오래된 체조군요. 네. 그럼 이 국민체조는 무엇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나요? 사실 이 맨손 체조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고 스웨덴과 독일과 같은 유럽에서 넘어오게 되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해서 이 국민체조를 만들게 되었는데 그 배경은 국군 도수체조의 파생형입니다. 국군 도수체조가 무엇인가요? 우리 친구들 군대를 가게 되면 아침에 일어나서 연병장에 모여서 다 같이 체조를 하게 됩니다. 그 체조가 국군 도수 체조예요. 아, 그러면 군대에서 하던 체조를 바탕으로 만들었구나. 네. 그래서 줄여서 도수체조라고 하는데 도수체조가 당연히 국민체조보다 동작이 훨씬 더 크고 역동적이게 됩니다. 실제로 국민체조 음악을 여러분들이 검색해서 들어보시면 굉장히 절도 있으면서도 힘 있는 뭔가 군대에서 들을 수 있을 법한 그런 멜로디가 느껴지실 거예요. 그 다음 등장한 대표적인 체조가 국민건강체조예요. 그 전에 새천년 건강체조가 더 익숙하실 거예요. 그럼 새천년 건강체조에 대해서 먼저 배워보도록 할게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1999년에 현대인의 생활 방식에 맞춰서 만든 건강체조래요. 아까는 1970년도였는데 약 30년 정도가 흘렀죠. 그래서 훨씬 더 세련돼지고 우리나라 고유의 가락과 움직임, 태권도와 탈춤, 그리고 국악의 느낌이 들어간 게 특징입니다. 국민체조는 도수체조를 바탕으로 해서 조금 딱딱하고 좀 무거운 느낌의 체조였다면 이 새천년 건강체조는 굉장히 밝고 경쾌한 느낌의 체조임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2010년 국민건강체조로 명칭이 변경되었어요. 사실 고백하자면 국민건강체조로 명칭이 변경된 걸 쌤도 얼마 전에 알았답니다. 새천년 건강체조가 쌤 초등학교 때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쭉 이어져서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에게 수업을 이제 준비하다 보니까 국민건강체조로 명칭이 변경되었더라고요. 덕분에 쌤도 하나 더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이 국민건강체조는 한 세트 처음부터 끝까지 약 6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총 18가지 동작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청소년 건강체조가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쌤이 따로 번외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참고로 국민체조, 새천년 건강체조, 아니죠. 이제는 국민건강체조죠. 국민건강체조, 청소년체조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게 이 국민건강체조입니다. 결국
국민건강체조와 새천년건강체조는 같은 거구나 라고 학습지에다가 꼭 표시를 해두세요. 자, 그럼 국민건강체조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보완점까지 총 3개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장점. 장점은 아까 한 세트당 6분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6분 동안 약 40kcal의 에너지를 소모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30분 동안 했을 때는 총 몇 칼로리를 소모하게 될까요? 그렇죠. 총 약 200kcal의 에너지를 소비하게 됩니다. 200kcal라면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가 흔히 밥을 먹을 때 밥 한 공기가 300에서 350kcal래요. 그럼 30분 정도만 투자를 열심히 하면 밥 한 공기 정도의 열량을 금방 소비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굉장히 활동적인 체조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그리고 느린 동작과 빠른 동작들의 조화를 통해서 유연성과 근력 운동에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직접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그럼 단점은 무엇일까요? 단점은 동작의 난이도가 높아 따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본 친구들은 아시겠지만 뛰는 것도 많고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많고 동작이 굉장히 다채롭고 다양해서 난이도가 높아 실제로 이 새천년 건강체조를 배운 사람들 중에서 혼자 보지 않고 음악만 듣고 따라할 수 있는 사람의 비율이 4.4%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얼마나 동작의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래서 이 난이도 때문에 다양한 연령이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연습하면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럼 보완하기 위해서 무엇이 나왔을까요? 노인들이나 어린 아이들을 위한 쉬운 체조, 사무실 등에서 할 수 있는 앉은 체조,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휠체어 체조, 이렇게 국민건강체조에서 3가지 파생형, 쉬운 동작들을 위주로 한 다양한 연령계층이 할 수 있는 체조로 많이 보완돼서 나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맨손 체조, 국민건강체조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 이제 직접 해보는 실기 시간이에요. 그래서 국민건강체조 기본 동작을 먼저 익히고 국민건강체조를 따라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다음 주 개학인가요? 다음 주 개학인가요? 벌써 우리 또 만나네요. 그때 개학 때 무엇을 가지고 와야 하는지 준비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질문은 카카오 채널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